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이번 총선은 십자가 정신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사느냐 죽느냐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런 위기를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할 때 최소한도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번 총선은 십자가 정신으로. 지난 2월 24일 러시아 군대는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독재자들의 그 공통점은 그 전쟁을 꼭 새벽에 하더라고. 새벽에 시작을 해요. 히틀러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또 이번의 경우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새벽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며칠 안에 이 우크라이나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의외로 그 저항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가 보면서 제일 처음 1965년,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군들이 그 탱크를 갖고 서울을 공격하는 그 생각이 났더라고. 그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그 대전차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수류탄을 배에 안고 그냥 육탄 용사가 탱크로 들어가서 그냥 자기도 죽으면서 사수를 하고 그랬죠. 그때는 우리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우리는 한국전쟁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대해서 무기 공급을 좀 그렇게 원했어요. 벌써부터 계속 원했는데, 이 독일 정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한 답을 안 하고 차일패를 했죠.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2월 26일 밤, 제가 여기서 뉴스를 들으니까 이 독일 정부에서 로켓, 대전차 로켓표를 지원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이 결정이 됐을까? 아직 오늘 일요일입니다만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독일 외무장관이었던 베아복, 또 EU 집행위원장 우르슬라 폰 라이언, 또 나토 총석의 슈톨텐베르그, 이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갖다가 비판하고 이 자유세계의 강화를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 중에도 베아복, 독일 외무장관 여성입니다만은 이 베아복 여사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일어나면은 전례 없는 제주를 간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런 대전차 로켓포를 결정하는데 이 베아복 독일 외무장관이 많이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일이면, 아니 오늘 쪽이면 발표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차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전차 로켓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니까 천만다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군대가 굉장한 저항의식이 강하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키예프 이 시장들의 항전 의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 키예프 그 시장은 그 독일에서 많이 고려하고 이 복싱 선수로 이미 독일에서 많이 알려진, 그리고 독일과에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가장 큰 강화다. 가장 큰 장점이다. 강점이다. 이렇게 그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속 TV에 나와서 자유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도움을 호소하고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이런 교리를 보는 장면 굉장히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이 우크라이나 이 군대들의 강력한 저항이 저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로만 제한될까요? 이것은 유럽의 문제도 되고 전 세계의 문제도 되고 우리 국동에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시진핑과 이 푸틴이 세계를 향해서 마치 자랑하듯이 그들의 세력을 갖다가 과시하더라고요.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 그런 걸 표현하더라고. 자, 이번에 이런 것을 보면서 시진핑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동안 늘 공공연히 대만을 갖다가 목표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방공, 식별 구역을 갖다가 행사를 했어요. 그냥 비행기가 대만 근처를 돌고 돌았죠. 그리고 공공연히 대만은 우리의 통일 목표다. 아주 무력으로도 할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지금 시진핑이 주장하는 원 차이나 폴리시는 국제법상 이 자유세계에서 대만을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좀 놓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1992년 외교관계 수립하면서 우리는 중국의 원 차이나 폴리시에 응해가지고 대만을 갖다가 외교관계를 끊었죠. 미국의 입장도 중국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국제법상 대만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다만 외부로부터의 군사적인 행동으로 무력 행위로 침략을 당할 때 유엔의 제재가 이제 가능하고, 근데 상임이사국에서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지 않나. 참 이 점에서 지금 미국이 오히려 그동안 신문지상을 보면은 유럽에서보다도 이제 우리 태평양 지역, 국동 지역에서 위험을 더 많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안전할까요?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와 무관하겠어요?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연해서 중국이 평창 정책을 감행하려고 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이 한국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관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존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앞으로다.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을 제가 가만 보면서 우리가 쇼트트랙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첫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걸 탈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첫 금메달로 이걸 갖다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심리적 효과를 보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한테도 질 수 있어? 이건 창피한 거다. 중국의 입장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수단으로서 금메달을 탈취해갔죠. 도둑질해 갔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당한 거예요. 보고 당한 겁니다.
대만이 앞으로 중국의 목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계가 없겠어요? 관계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쇼크를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지금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망해요. 제 말 좀 제발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주제를 이번 총선은 십자가 정신으로 최소한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만이라도 하나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우리 기독교인 세계도 보면은 보수, 기독교인, 진보, 기독교인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좀 경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누가 희생이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희생이 됩니다. 애누리 없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가장 기독교가 발달했던 북한, 평양 중심으로의 북한이 김일성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또 6.25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우리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게 되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이 희생됩니다. 이걸 우리나라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정확히 알아주길 바라요. 정확히.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도 하나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 총선은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나라 정북, 친북, 좌파 우리나라 만약에 인민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다 나중에 희생됩니다. 한 1년 정도는 살려주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전부가 희생되는 그때 가서야 정신 차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북한도 알고 남한도 알고 지금 상국인 독일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호소하고 특별히 우선 기독교인이라도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정권 교체 없이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집니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똑바로 해야 될 것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지금 잡고 있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걸 포기한다? 또 어떤 뭐를 통해서 포기시킨다? 그건 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를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안보는 한미동맹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망해도 좋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그런 안보관을 갖는다 사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망해요. 우리 국민들이 호소합니다.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중요한 그런 관계에서 최소한도 기독교인마다 하나가 돼서
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누구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다만 멀리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정당과 관계를 가졌습니까? 어떤 정치인하고 관계를 아무 관계 저는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가 위험 속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망할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순전히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김일성식의 공산주의 또 김정은으로 지금 3대 세습으로 나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하고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 무서운가를 제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헌영이가 누군지 알죠? 남한에서 공산주의 두목이죠. 1946년 결국은 북한으로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박헌영이가 북한 정부에서 외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무장관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김일성, 이 박헌영 둘이 스탈린을 만나고 모택동을 만나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고 한국전쟁만 우리가 일으키면은 금방 그냥 남쪽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금방 적과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탈린, 박헌영이 스탈린, 모택동이 승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으킨 것이 6.25입니다. 1950년 6월 25일 T-34 탱크를 몰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죠. 그때 우리 국군은 대전차포가 없는 거야. 대전차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류탄을 몸에 안고 탱크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항을 했어요. 그러나 힘의 부족으로 결국은 3일 만에 서울이 인명선에 들어간 거죠. 다행히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다시 회복하고 38선에서 휴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휴전협정 하에서 남북한이 지금 갈라진 채 존재를 하고 있죠. 판문점. 김일성이라는 이 작자가 1955년 이 한국전쟁의 책임을 박헌영에 전가했어요. 그래서 55년 사형당합니다. 그 사형한 이유를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특히 젊은이들 아세요? 박헌영이가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박헌영이가 누구예요? 미국의 스파이 노릇 할 사람이에요? 한국의 적화를 위해서 가장 남쪽에서는 가장 열심히 뛴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그 사람 미국의 스파이? 공산주의자들이 상대방을 살해할 때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죄목을 그렇게 했죠. 박헌영이 미국의 스파이였다. 그걸 죄목으로 주겠어요. 우리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직도 이 세습제대 김정은에 의해서 북한이 통치되고 있어요. 또 중국이 언제 어떻게 될지 대만을 먹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세계는 하나가 돼야 할 텐데 자꾸 뭔가 흐물어지고 하고 있는 그런 약체를 많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우리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우리의 안보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까지 전 빠졌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우리나라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최소한도 크리스찬이라도 일단 하나가 되자. 그래야지 정권 교체 우리가 하나가 돼서 힘을 보태자. 가장 크리스찬이 우리 공산화되면 가장 1번지로 희생당하고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크리스찬만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